1년간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3.7%나 높아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과열지구로만 서울의 25개,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시, 세종시. 안녕하십니까. 좌파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이제는 8월도 중순이 넘어갔네요. 어떻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곳에서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교통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것이 이제 며칠 전인데 오늘은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또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어느 게시판에 일자리 지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것처럼 실업률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경기 불황에 겹친 데 불구하고 최근에는 일본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와 담판을 지어서 진행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재경경제부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밀어붙인 것을 가지고 차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속내는 어떻게 하든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죠. 아마 이 방송 유튜브를 계속 들어본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3월 달인가도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7월 달과 9월 달을 한번 예의주시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다가 이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여름 시장 꼴이 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주택시장을 확실히 잡아서 지금 정부에서는 집토끼를 가둬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이 생각은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아무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은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3.7%나 높아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는 총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의 25개 구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시, 그 다음에 대구 수성시, 또 세종시 등 이렇게 총 합쳐서 이 31개의 지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한번 보면 즉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적용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부터 적용했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시점, 즉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이게 큰 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4가지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과열지구는 총 31개로서 서울의 25개의 구와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 경기도 광명, 그 다음에 분당, 하남, 세종시,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짓는 아파트들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시점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 첫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처음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주하고 있거나 철거하고 있거나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관리처분 계획인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조합들은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위 또는 이혼 소송 등 이렇게 여러 액션을 취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도시정비 사업 계획에 따르면요,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군 재건축 단지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둔촌주군은 약 1만 2천 가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4,787가구가 됩니다. 약 한 40%가 일반 가구가 되겠죠. 아마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죠. 왜냐하니 송파의 헬리오시티가 9,510단지거든요. 근데 이건 12,000세대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죠. 원래 분양가를 가지고 조합 측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가 끝났으면 이 단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평균 분양가격을 평당 2,500에서 2,600만 원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조합에서 희망가격은 3,600에서 3,800만 원으로 고집을 했었거든요. 이 두 기관의
갭 차이가 평당 1,000만 원 차이가 나서 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대책이 나와버린 거예요. 둔촌주공은 이미 이주 그 다음에 철거 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9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즉 재건축 일정 지연으로 10월 전후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왜 그러니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그 지역의 일반 분양가의 20%에서 30%가 하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근데 이 단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후분양을 선택했던 다른 단지들도 선분양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레미안 락클래시 상하 2차 아파트죠.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 베일리 반포 3차, 신반포 3차죠. 이런 단지들도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즉 민간 택지 분양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무리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소급 적용 문제점에 대해 집단 시위 또는 소송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끝낸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약 64개곳이고 가구로는 약 7만 가구로 합니다. 7만 가구는요, 서울의 1년치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상한제 소급 적용이 될 경우 분양가격이 시세의 20%나 30%가량 낮게 책정될 경우 사업사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1억에서 2억 정도 높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쩌보면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은 상당 기간 공급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니 한 집당 1억이나 2억씩을 또 추가로 분담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것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소탐대실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제 결국은 선거는 총선과 2년 반 후에 대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1억이나 2억씩 더 주고 산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매 제한, 매도 시기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최장 10년 동안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단기는 4년인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5년, 그 다음에 장기는 8년이지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10년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전매 제한이 걸리고 매도 시기가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방송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페에서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8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투자 심화반 강의를 개강합니다. 투자 심화반은요, 한번 들어오면 이 강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리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심화반에서는요, 차트 보는 비법, 그 다음에 셀프 소송, 그 다음에 명도의 비법, 입찰가 선정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경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죠. 우리 하기님, 천사 하기님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과 9월 22일 새싹반이 오픈하는데요. 카페 공지글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